결국 삶은 관계였고 관계는 소통이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내 옆에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데 있음을 이제 깨달았다. 오늘 만나볼 책 불편한 편의점은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던 덕구 씨가 어느 날 70대 여성의 지갑을 주워준 인연으로 그녀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 속에서 덕구 씨의 행동은 답답하기 짝이 없는데요. 말과 행동이 느리기도 하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도 없죠. 그러나 그가 무심하게 툭툭 내뱉는 말들은 이야기 속 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 속 문제들에게도 정답이 되어주곤 합니다. 가장 편하게 들락날락할 수 있어야 할 편의점이 불편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덕구 씨의 불편한 편의점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책을 통해 보는 20대의 시선, 책과 함께하는 우리의 경험담, 20대만의 이야기가 보이는 투게더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투게더 책방 16번째 영업을 시작합니다. 저는 투게더 책방지기 망고입니다. 오늘 저희 책방에 손님들이 찾아오셨는데요. 먼저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닉네임 G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팟빵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여러분들 모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투게더 책방에서는 무려 2021년 올해 책으로 선정된 김호연 작가의 소설 불편한 편의점을 함께 만나볼 예정인데요.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은 요즘 어떤 날들을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새학기가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고 또 날씨도 따뜻해졌는데요. 벌써 캠퍼스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봄하면 많은 분들이 새롭게 출발하시는 계절인 만큼 설렘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여러분은 봄하면 어떤 기분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지님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는 주로 봄에 개운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겨울에는 바람도 차갑고 외투도 두꺼워서 어깨가 많이 움츠러드는데 봄에는 바람이 포근해져서 좀 더 어깨를 펴고 좀 즐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좀 비유를 해보자면 겨울잠 자던 곰이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는 계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찰떡 같은 비유인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연필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는 아무래도 봄하면은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옷차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옷차림이 가벼워지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산뜻한 기분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패딩을 벗은 모습을 보다 보니 역시 새로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새해 이전의 겨울을 마무리하는 시간, 그리고 새해 이후에 겨울을 준비하는 시간,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떨림과 설렘,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희 모두 설렘과 새로움 등의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개강한 지 한 달 남짓 됐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3학년이 된 만큼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의심치 말고 앞으로도 굳건히 그냥 내 할 일 하자 이런 다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개강 후에 새롭게 하게 된 다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선 이번 학기에 안타깝게 휴학을 해가지고 휴학 다짐을 말씀드리자면 뭐든 새롭게 도전하자입니다. 제가 학교 들어와서 지난 2년을 되돌아봤을 때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해야 되는 걸 하면서 살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는 좀 내가 진짜 원하는 거 도전해서 뭐든 해보자라는 다짐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거를 무엇이든 간에 도전한다는 게 정말 멋진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연필님 답변해 주세요. 이번 학기부터 휴학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지난 학기부터 휴학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다음 학기에 복학할 예정이에요. 저는 지님 말씀도 공감이 많이 되지만 이제는 복학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쉬는 동안 뭘 했느냐는 질문에 대답이 될 결과물을 내놓아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최근에는 지금 자격증을 하나 준비하고 있고요. 5월까지 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평소에 일을 버리는 그러니까 성격이라 학기 초에 시작한 일들이 불어나서 학기 말에 몇 가지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번 학기만큼은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이번 달 투게더 책방에 소개되는 책이 2권이었잖아요. 그 2권 중에서 혹시 불편한 편의점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되게 간단한데 사실 제가 뼛속부터 문과생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교양서를 많이 읽어서 이번엔 좀 소설을 도전해보고자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소설 정말 좋아합니다. 다음으로 연필님 답변해 주세요. 모순적인 제목이기도 하고 왜 이 책이 베스트셀러인지 궁금을 해서 신청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북 리뷰 질문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은 불편한 편의점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가장 큰 불편함을 겪은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우선 이 질문을 제 방식대로 해석을 해봤는데요. 저는 덕구 씨가 주는 불편함이 결국엔 소설 속 인물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들도 보통 상대에게 감추는 그런 아프고 부끄러운 구석을 덕구가 들여다보는 걸 달갑지 않아 하고 불편하다 느끼지만 결국엔 위로를 받고 덕구에게 고마워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불편함이 결국 가장 큰 위로를 받은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경만 씨일 것 같더라고요. 부모 그리고 가장으로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위로받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인데 덕구 씨만의 담백함으로 경만에게 큰 울림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덕구 씨였기에 그런 가장인 경만을 위로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연필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도 고민이 참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다양한 등장인물이 나오다 보니 또 다양한 고민이 있고 어느 하나를 고르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아무래도 기억을 잃는 불편함에 비할 수 있는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덕구 씨가 가장 불편함을 겪지 않았나 싶었는데 덕구 씨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충분히 이제 자격증을 죄송해요. 제가 자격증을 단다. 신분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기억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러지 않는 덕구 씨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에게는 기억을 잃는 것이 편리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생각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단팥빵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는 경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저것 캐묻는 덕구 씨 때문에 눈치 보지 않고 그 자신의 안주, 참깨라면에 참치김밥, 참이슬을 즐길 수 있는 단골집을 빼앗겼다는 점에서 가장 큰 불편함을.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덕구 씨가 가장 큰 불편함을 겪지 않았나 생각했던 게 아무래도 이 책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 중에서 덕구 씨가 가장 성장했고 변화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큰 불편함을 겪었기에 그렇게 변화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덕구 씨가 가장 큰 불편함을 겪은 인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여러분들에 대한 질문인데요. 만약 소설 속의 불편한 편의점이 실제 현실에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손님일 것 같은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큰 인상을 남기는 손님은 아닐 것 같아요. 아마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제품이 제가 거의 커피여가지고 만약에 기억에 남는 손님이라 하면 커피 중독자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덕구 씨가 건네는 그런 멘트 하나하나에 조금씩 힐링을 받는 그런 손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손님일지 우리 지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아마 덕구 씨가 말 걸기 가장 어려운 상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어디 나갈 때 항상 이어폰을 꼭 끼고 가는 스타일인데 게다가 요즘 이어폰은 노이즈 캔슬링도 잘 되잖아요. 그래서 덕구 씨가 말을 걸어도 못 듣고 지나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대화에 물꼬가 트이게 된다면 단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사실 책을 읽으면서 덕구 씨의 악의 없는 솔직한 멘트에 정말 빵빵 터졌거든요. 그래서 덕구 덕에 위로도 받고 웃으면서 그 편의점의 매상을 올려주는 손님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손님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연필님 답변해 주세요. 저는 주로 2+1 상품 때문에 편의점을 가거든요. 특히 이제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이나 비오트 2+1을 되게 못 참아해요. 그래서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아마 편의점에 그런 제품이 없다면은 바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소설 속 인물로 치자면은 인경에 가까울 것 같은데 인경과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덕구 씨에 대한 첫인상은 좀 정반대로 느낄 것 같아요. 인경은 덕구 씨를 처음 만났을 때 되게 경계를 하는데 저라면은 덕구 씨가 저를 위해서 2+1 초콜릿을 챙겨놔줬다. 바로 단골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인경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손님일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동감하는 게 저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챙겨주신다면 저도 되게 감동받아서 더 막 가고 그럴 것 같다는 점에서 되게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단팥빵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경만의 큰딸처럼 1+1을 꼭 챙겨서 사는 손님일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도 콜라를 먹고 싶어서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좋아하는 코카콜라 대신 행사를 하는 펩시콜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면서 덕구 씨한테 1+1 행사 상품 물어보고 큰 도움을 받는 그런 손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책에 가장 잘 어울리는 해시태그와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해시태그는 따끈따끈한이라고 정했어요. 왜냐면 책이 주는 표지도 굉장히 따끈따끈한 인상을 주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게 어울리지 않을까 싶었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이런 방향성, 따뜻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어서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연필님은 어떠세요? 저는 1+everyone이라고 정해보았는데요. 1+1 상품이 아무래도 편의점이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상품이 아닐까 싶어요. 이 책에서도 소제목으로 등장하기도 했고 그런데 1+1 상품은 하나의 상품에 하나를 덤으로 두는 것이지만 이 책에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1+everyone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찰떡 같은 해시태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단팥빵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 5번, 7번 질문이랑도 연결되는데 해시태그 바로잡기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이 뭔가를 바로잡는다고 생각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 가지 해시태그 모두 책과 아주 잘 어울리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세 분의 답변을 들으면서 해시태그가 한 가지 떠올랐는데요. 저는 해시태그 오히려 좋아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 책에서 다양한 인물들이 덕구 씨와 불편한 편의점을 만나서 이제 성장하고 변화하고 뿐만 아니라 책 자체가 독자들에게 이제 관계와 소통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회도 제공함과 더불어 다양한 재미도 선사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오히려 좋아라는 해시태그가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의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오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투게더 책방의 16번째 영업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저희 책방에 단골이 되어주세요. 좋은 책이 입고되면 다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